평생 남에게 예만 말하다 노년에 나를 잃어버린 당신. 그 착함이 지금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말을 들으십시오. 쨍하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 팔순의 김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쉽니다. 또 며느리의 전화입니다. 어머니, 내일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할머니의 입에서는 자동으로 그래, 걱정 말고 가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쑤시는 허리를 붙잡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대가가 이런 것일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과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 우리는 흔히 후자를 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백발이 성성해질 때 그 착함은 때로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강물이 흐르다 막히면 썩듯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마음도 결국 병이 됩니다. 쏟아내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우물은 마르기 마련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를. 첫 번째, 평생 베풀기만 한 사람은 받는 법을 모릅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요. 78세 박영호 씨의 말입니다. 그는 평생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외상으로 약을 주고 때로는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혼자 살면서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고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남한테 손 벌리는 꼴을 보이느니 차라리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을 채 끝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어려움을 혼자 감당합니다.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않고 외로워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듣고 계신가요?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도움을 청하고 싶어 하는 작은 목소리를, 그 목소리를 계속 무시한다면 언젠가 당신의 몸은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지만 사람의 마음은 주고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막힌 물은 결국 썩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는 도움 없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의 뒤에는 나는 남들보다 강하다는 숨겨진 교만이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도움을 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은 분노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73세 이명자 씨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며 남편의 술버릇, 시어머니의 구박, 자녀들의 무관심을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몸은 온통 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그녀의 삶은 병원 다니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항상 평온해요. 그러나 그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질병이 되어 그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몸을 순환하는 기운입니다. 표현되지 못한 분노는 독이 되어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은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는데 익숙합니다. 참으면 편하다. 말하면 싸움난다.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고스란히 몸으로 향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위장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암 발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착함이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의학적 사실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몸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것은 억눌린 분노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착한 사람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내일도 아이 좀 봐주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하는데 음식 좀 도와주실래요? 고모, 우리 결혼식에 떡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67세 정미숙 씨는 이번 중에도 전화를 받습니다. 딸의 아이를 봐달라는 전화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그녀는 대답합니다. 그래, 걱정 마. 내일 아침에 갈게. 그리고 한숨을 내쉽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헬프 그랜드파, 헬프 그랜드마로 살아갑니다. 자녀의 맞벌이를 돕기 위해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들의 노후는 쉼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노동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도와야 아이들이 편하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자신을 소진시키는 사랑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더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착함이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심장 소리를. 그것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네 번째, 착한 사람은 늘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82세 최병철 씨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지만 자녀들이 불효자로 보일까봐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대신 혼자 집에서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평생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불편해도 참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진짜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당신의 진짜 욕구는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까? 당신 안에 갇혀 있는 진짜 나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해왔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심리학자들은 타인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뇌의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귓가에 큰 소리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늙어서 힘든 4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의 운명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족쇄를 풀고 자유롭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폭포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유롭게 떨어지며 내는 소리입니다. 그 시원한 소리처럼 당신의 마음도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명심하십시오. 착함이란 자신을 버리고 타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구속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무가 나이 들수록 더 깊은 뿌리를 내리듯 사람도 나이 들수록 더 깊은 지혜를 품어야 합니다. 그 지혜의 첫걸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물이 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듯 우리의 삶도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착함의 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의 착함은 천천히 당신을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 신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착함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함이라는 족쇄를 풀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이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생 지켜온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도저히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76세 장영수 씨의 말입니다.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야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몸은 영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도움이 절실할 때조차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강은 혼자 바다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지류들이 모여 함께 흐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청하지 않은 도움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한 세상은 당신의 필요를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은 작은 부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 한 잔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간단한 부탁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줄 때 깊이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약해 보이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착각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0대 후반의 한 할머니가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단지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웠을 뿐인데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나도 도움이 필요해.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건강한 분노 표현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화가 났다고 말했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71세 김정희 씨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평생 분노를 삼켜왔습니다. 그러다 심리 상담사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처음 시도한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며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그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강물과 같습니다. 흐르지 못하면 썩고 범람하면 파괴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그리고 종종 매우 정확한 흐름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침묵은 독입니다. 특히 분노의 침묵은 더 치명적입니다. 2025년 한국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건강한 분노 표현의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이 일어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영영 때문에 화가 났다. 그 다음 단계는 그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꼭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영영할 때 화가 납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소리를. 그 소리는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딸의 부탁을 처음으로 거절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68세 박미란 씨의 고백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많은 노인들이 자녀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손주 돌봄, 집안일 도움, 경제적 지원까지. 하지만 이런 요구가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고 있다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의 행동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라고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예라는 말이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의 첫걸음은 연습입니다. 거울을 보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한 후에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거절한 후 그 주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보내는 피로의 신호를. 그것은 당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요. 84세 최영철 씨의 말입니다. 그는 80세가 되던 해 평생 꿈꿔왔던 미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는 시선이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그림은 지역 노인복지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체면이라는 무게는 너무 버거워집니다.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은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60대 이상의 한국인은 평균 30년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은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타인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행복입니까? 2025년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압력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늙어서 더 힘든 4가지 이유와 그것을 극복하는 4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변화는 불편함을 감수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그 용기가 있습니까?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심장 소리를. 그것은 용기의 소리입니다. 매 순간 당신의 심장은 멈출 위험을 무릅쓰고 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도움을 청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아니요라고 말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당신의 마음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의 예상보다 훨씬 덜 신경 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로 이미 충분히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세우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더 진실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한 건강한 자기표현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인들의 가족 관계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가족들과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것은 당신의 변화를 기다리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착한 사람이 늙어서 더 힘든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착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에 친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소리를. 그것은 균형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표현하는 것과 참는 것, 자신을 위하는 것과 타인을 위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가을 산속,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쓸쓸하지만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며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제 가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불필요한 착함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착함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두려움, 죄책감,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칩니다.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은 착함이 아니라 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4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병에 걸렸다고요? 79세 이영숙 할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는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리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무시하고 타인을 과도하게 배려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2025년 대한민국의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평생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은 이제 그들의 얼굴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때로 이기적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솔직한 목소리를. 그것은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손자가 싫어. 86세 강명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그녀는 심리 상담사에게 처음으로 이 말을 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다니 나는 끔찍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정직한 할머니입니다. 모든 감정은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과 육체를 천천히 중독시킵니다. 그리고 그 독은 결국 당신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는 첫걸음은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라고 단순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감정의 소리를. 그것은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거기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요. 74세 황미영 씨의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완전히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5년 많은 노인들, 특히 여성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평생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관계들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자기 대화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하십시오. 안녕 나. 오늘 기분이 어때? 이것은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자기 대화가 자아 인식을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1분 동안 바라보는 것조차 못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정한 나의 목소리를. 그 목소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80세에 시작한 서예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87세 박종호 씨의 말입니다. 그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다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서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는 지역 서예 대회에서 상을 받는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첫걸음은 호기심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죽는 그 순간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늙어서 배움이 어렵다는 것은 단지 핑계일 뿐입니다. 2025년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현저히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소리를. 그것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진정한 자아를 향한 목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늙어서 더 힘든 4가지 이유와 그것을 극복하는 8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예라고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할 자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외부의 압력이 아닌 당신의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라는 말은 물처럼 누구에게나 순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은 자신의 길을 찾아 흐릅니다. 때로는 바위를 돌아가고 때로는 깊은 협곡을 만들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흐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전히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에 따라 착한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유롭게 살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변화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100세가 넘어도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든 아니오라고 말하든 분노를 표현하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나 극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다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 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폭포수는 한 방울의 물로 시작합니다. 그 한 방울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듭니다. 당신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부르는 소리를. 그것은 자유를 향한 부름입니다.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은 먼저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땅의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당신도 그런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조금이라도 변화의 용기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강물은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물방울은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결국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착함의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